피드백 받고 싶은 점, 머리카락 채색하면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찰랑거리는 느낌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예쁘게 하이라이트 넣는 방법, 다양한 색깔로 넣거나 다양한 색깔, 바다에서 물이 튀는 느낌을 넣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물방울만 몇 개 넣었다. 생동감 있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바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내고 싶어요. 제가 선화로 그림을 그리는데 선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나요? 선 두께는 4픽셀을 사용 중인데 그냥 그렇진 않아요.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 보고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머리카락 찰랑거리는 느낌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게 참 거의 말버릇인데, 이 찰랑거린다라는 거는 결국에 머리카락의 형태, 실루엣으로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진리죠. 형태. 아주 그냥 그놈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1번과 3번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상상을 좀 기초로 토대로 깔고서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게, 이 찰랑거리는 느낌,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임이 필요해요. 지금 캐릭터가 좀 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끔 표현함에 있어서 동적인 느낌을 주려면은 이 머리카락의 주체, 캐릭터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수록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제 그림을 예로 들면은 지금 현 상태는 되게 정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정적으로 활용을 해주었어요. 근데 지금 이 캐릭터는 뭐 바람이 불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그렸다 보니까 이 치마도 펄럭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 치마 방향이 흔들리는 것과 유사하게 머리카락도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적인 자세에서는 머리카락도 정적이죠. 바람이 불거나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는 머리카락도 같이 움직이고, 촥 하고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이 3이라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동세를 취하자마자 바로 찍힌 사진처럼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맛자락도 돌고 있고 머리카락도 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캐릭터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입이 좀 되어 있으면은 그런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체를 좀 여기저기로 꺾어주면 꺾어줄수록 그 동세에 대한 느낌을 명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머리카락 쪽을 좀 운동성이 느껴지게끔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약간의 그림적인 수정을 좀 취해볼게요. 그냥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살짝 뒤튼 자세로서 살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지만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골반도 확 틀어줬고 고개도 그에 맞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줬어요. 틀어줬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뭐 엄청 나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서 좀 화려하게 만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머리카락을 화려하게 그리는 것에 대한 감을 잡는다라는 초점에 맞춰가지고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메인적인 흐름을 잡아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메인 스트림을 따라가지고 서브적으로 작은 갈래들을 여기에 어울리게 꾸며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단순화해가지고 상상할 때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냐면은 리본이라고 상상을 하고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리본이요, 얇은 리본 있죠. 얘네들이 길다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네들이 꼬일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실루엣이 구겨질 수도 있고, 그 리본을 상상하면서 얇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좀 더 담백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머리카락들 있죠. 뒤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앞에 있는 머리카락들처럼 어둡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공기원근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좀 더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실루엣 잡기가 용이하거든요. 위에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 모양으로다가 구멍을 송송 뚫어줘요. 실루엣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화려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고찰들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루엣을 저질러 보는 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렇게 뒷머리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정리는 어떻게 하냐, 머리카락 끝
끝쪽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부들 앞만 이렇게 막 꼬고 막 해봤자 눈에 잘 안 보여요. 머리카락 끝쪽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루엣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머리카락 묘사는 어떻게 하느냐,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본을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리본의 형상을 떠올린다고 했죠.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밸류 차이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지금 이것도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뒷면, 여기가 앞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면과 뒷면에 밸류 차이를 주시면 됩니다. 바다에 있다고 했으니까 반사광의 영향을 받은 느낌을 주는 거죠. 한색의 영향을 줄게요. 머리카락이 꺾이는 느낌이 들죠. 그럼 머리카락 입체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랑 가장 가까이 있는 머리카락 쪽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머리카락은 대체적으로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사율이 높게끔 표현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카메라와 가장 근접한 부분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임팩트가 강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봤을 때 여기 메인 스트림인 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게 너무 가닥가닥 있어가지고 풍성함이 덜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기서 서브적인 스트림을 하나 더 파생을 시켜주는 거죠. 실루엣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들마다 약간의 하이라이트들을 넣어줘가지고 볼륨감을 강조시켜주면 돼요. 근데 이쪽 볼륨감을 그렇게 눈에 띄게끔 하고 싶지 않다? 그럼 하이라이트 안 넣어주면 됩니다. 단순해요. 이런 식으로 좀 찰랑거리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물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물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에 일렁거림 표현해주시고, 자연물이다 보니까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거든요. 로컬 톤에 풍부함을 넣어줘요. 자연물은 불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개체 묘사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 스펙트럼을 많이 넓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은 맑디 맑잖아요, 질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질감적으로 되게 반사율이 높은 그 느낌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거는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건 하이라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하이라이트로 물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형태력이죠. 형태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림에 있어서는. 머리카락이 되게 찰랑거리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물의 실루엣들도 넘실거리는 실루엣들을 보여주시면은 되게 좋은 거죠. 피부랑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으니까 약간 피부에 반사광의 영향을 받은 수면 느낌도 표현해 줄게요. 물이 튀기는 약간의 묘사들도 해주시면은 생동감 있겠죠, 이 수면이. 이 자연물 같은 것들은 그리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인내심 가지고서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 보고 그리는 것도 진짜 도움 많이 되죠. 이 자연물들은 진짜 현실에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 풍경들,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우리 상상으로만 구축해가지고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실존하는 자연물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모작도 되게 좋고, 아니면은 실제로 본 실물을 관찰을 해가지고 얻어낸 그런 여러 색상들, 그런 아름다움들 표현해보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하고 바닷물을 그렸으면은 아, 여기에 바닷물이 있구나. 그럼 뭘 해줘야 될까? 반사광을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바닷물 위에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광도 좋은데 이 바닷물에 떠있다라는 인상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얼굴 쪽에 어둠을 더 준 다음에 이렇게 반사광의 영향을 줄래요. 그러면 더 바다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정보성을 그림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캐릭터의 얼굴을 먼저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요소로서 넣어주면 되게 좋겠죠. 저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것에 대한 시야인 거니까 꼭 이게 답은 아니다 라는 거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머리카락들도 이용을 해가지고 반사광의 영향을 받은 듯한 영향을 이렇게 주면은 그림이 더 재밌어지겠죠. 그리고 물자국 같은 거 피부에다가 표현해주면 되게 더 리얼해져요. 그리고 바다에 있으니까 이렇게 물에 젖은 듯한 인상을 그래도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죠. 물에 젖어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작게 하얀 파티클들, 반짝이는 파티클들을 조금 만들어주면은 더 젖어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가 좋아요.
경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녹색 조를 오버레이로다가 씌워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꾸며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바닷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할게요. 앞머리 하이라이트? 뭐 더 꾸며주려면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체감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리는 파라 저였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줬지 않았을까. 오늘도 뭐 많이 했다. 인정? 인정.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